네, 안녕하세요. 네, 옥보입니다. 네, 2021년 7월 7일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뉴스는요. 네, 여당 의원들 연일 가상화폐 규제 완화 목소리입니다. 네, 어저께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살펴봤던 기사들이 있죠. 네. 가상화폐 TF 가세부터 얘기하는 건 정서상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안주 정책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렇게 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법권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가상화폐 과세를 1년간 유예하여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개정안을 이미 내는 상태입니다. 어디에서요? 국민의힘에서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는 상태인데 여당에서도 관련된 법안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께서는요, 계속 가세 1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어저께 7월 6일 기사를 통해서 밝혔고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여당 의원들이 바로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뉴스 기사 원본을 보면요, 코인 네거티브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재 거래소들 지금 거래소들이 9월 25일날까지 특근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은행하고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발급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빗선과 업비트, 코빗, 코인원 요 정도만 계약이 가능할 거다라는 의견이 우세적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은행들에서는 만약에 어떤 은행 코인 거래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은행이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명계좌 계약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건부로 은행 실명계좌 발급 이행서를 확보해주는 선에서 신고 수리 후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일단은 조건부로 실명계좌 계약을 해줘서 9월 25일 전에 다른 거래소들도 실명 거래 계좌를 확보를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 조건부로 가자, 이런 오늘 발의 그 내용을 토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현재 빗선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말고도 다른 거래소들도 9월 25일날 이후 특근법이 시행된 이후에 거래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은행연합회에서는요, 코인 거래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일주일 안에 공개할 것이라는 기사도 바로 오늘 기사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실명 계좌를 지금 업비트, 빗썸, 그리고 코인원과 코빗에만 열어주다 보니까 독과점이다. 지금 빗썸과 업비트의 점유율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대외적으로 다른 거래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빗썸과 업비트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인데 그들한테는 실명 계좌를 만들어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실명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는 게 말이 되냐. 업비트와 빗썸만 실명 계좌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 거래소도 니네가 실명 계좌만 해주면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은행연합회에서도 코인 거래소와 실명 계좌를
계약을 할 때 어떤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검법 이후에 9월 25일 날 실행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못하면 모든 거래소는 폐쇄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김치코인들이 현재 많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불안전한 내용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 불안 요소들이 해소가 되면은 김치코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금 역시도 지금 상태로 가면 여당과 야당 모두 1년 유예라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는 70%에서 80% 이상은 내년 1월 1일에 세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가상화폐 세금 1년간 유예라는 기사가 뜬다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현재 김치코인들이죠. 그래서 김치코인들이 한 번 더 펌핑을 하고 불장이 올 수 있는 아직 좋은 기회가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정치계와 코인 거래소 또 은행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 85%가 암호화폐는 금을 대처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응답자의 60%는 이거부터 앞에부터 해야 되겠네요.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앙은행 관계자의 57%는 암호화폐가 외환 보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5%는 암호화폐가 금을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고 25% 이상은 투자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누구한테 물어봤죠? 중앙은행 관계자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요,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야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대통령이 정책이 정부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야당에 있는 사람들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 기존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은행 관계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25% 이상이 사람들의 투자 잠재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준 거가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암호화폐는 금을 대처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펀드 회사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요,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독일에 있는 네오뱅크에서는요,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권에서도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거래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어저께도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미 은행권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외신에서 보면요, 테슬라가 BTC 투자로 2분기 최대 1억 달러의 손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요, 총 15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1억 달러 빠졌다고 하니까 마이너스로 보면은 10%도 안 돼요. 아주 작은 마이너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거는 자업자득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연결해서요, BTC를 매일 발표했던 메이2가요, BTC의 가치가 약 1730만 달러가 감소했대요. 이 메이2는요, 중국 뷰티앱 개발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1억 이상을 투자한 회사인데요. 일단 이 회사도 현재 BTC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손해를 봤대요. 근데 손해본 게 일단은 지금 나온 게요, 테슬라도 손해봤고요, 중국에 있는 메이2라는 회사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네, 외신들을 보면은 또 CME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보면 상품 거래소 보면 지금 숏 포지션이 가장 적대요. 그 이유는 지금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CME의 숏 포지션의 필요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바닥을 쳤다는 거를 선물 상품 CME에서도 상품 거래소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숏을 안 친다는 거죠.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손해봤고요. 메이트도 손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던 뉴스들을 보면은 현재 그 코인에 투자한 많은 넥슨 같은 경우, 넥슨 일본 같은 경우도 몇백억 이상 손해봤다고 기사가 나왔었고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바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뭘로 볼 수 있냐면요. BTC 1일 거래량이 올 들어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추세가 전환되기 직전에는요, 이 수렴기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시장이 죽은 것처럼 조용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기관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가격대이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들어오겠다라고 지금 공표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지금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 가장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리플에 관련된 뉴스인데, 리플이 어저께인가요? 엊그저께인가? 내가 생각했을 때도 좀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요, 리플의 전 CTO가 1000만 XRP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리플이 좀 안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리플은 물량이 워낙 중앙 집권화 되어 있거든요. 재단이랑 대표들이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고 리플은 이들의 지갑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냥 필요하면은 그냥 다 갖다 팔아요. 아무튼 리플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어제 오늘 좀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처음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이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더 대단한 거는요, 리플은요 가격을 금방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저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 하우이언이요, 도지, 에이다, 이더리움을 매수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실 게 뭐냐면요, 어떤 코인을 샀냐가 중요한 겁니다. 도지, 에이다, 이더리움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세 가지 현재 이 코인들이요, 그 미국에서, 유럽에서 상당히 핫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계 같은 경우는 현재 운용 자산이 한 310억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된 건데, 에이다, 미국 고객 최다 보유 암호화폐, 보셨어요? 코인그랩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주식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 미국 고객이 가장 많이 보유 암호화폐는 카르다노 에이다로 나타났다. 에이다 다음에 뭐를 많이 갖고 있어요? 도지, 트론,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 밖에 스텔라 룸의 아이오타, 이더리움 클래식 등이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꼽혔다. 이런 코인들은요, 거의 메이저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코인들은 없어지거나 상폐되거나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에이다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최근에 에이다가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요. 에이다에 관해서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저께 제가 올려드린 뉴스 브리핑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 실생활에서 드디어 결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는 중앙은행 관계자들 85%가 비트코인은 금을 대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금으로 파벨리온, 호텔에서 결제할 수 있어요? 금이 못하는 걸 비트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예. 유명 호텔 체인인 파벨리온 호텔 앤 리조트 대표 스캇 툰이 내일부터 파벨리온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 이를 위해 영국 코인 다이렉터가 제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 아시아 호텔을 숙박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할 수 있대요. 예. 연결되는 있습니다. 예, 블록파이에서도요 BTC 보상 신용카드를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드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보통 마일리지를 받잖아요. 또는 포인트를 받죠. 그런데 사용할 때마다 소비 금액의 최대 1.5%를 비트코인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용카드에 들어온 비트코인은요 또다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비자 카드 상반기 암호화폐 카드 지출 관련해 10억 달러를 기록했다. 예,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자 이 암호화폐 카드 관련 지출액이 10억 달러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비자 암호화폐 카드가 뭐냐면요, 예, 이 선불 카드인데요. 우리가 거기다가 코인을 넣어놓잖아요. 비트코인을 넣어놓잖아요. 그럼 거기서 비트코인이 자동적으로 매매가 되면서 예, 그 카드로 똑같이 비자 카드에 가맹된 가맹점에서 우리가 예,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예, 밥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예, 물건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 크레토닷컴이라고 있잖아요. 예, 크레토닷컴 예, 코인 여기도 이 카드 발급해주는 그런 예,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카드들이 현재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앞에 지금 세 가지 뉴스를 연달아 놨죠. 예, 호텔 파벨리온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블록파이에서 BTC 보상 신용카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암호화폐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사용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요 다 오늘 올라온 기사. 예, 그동안에 이런 관련된 기사를 모은 게 아니고요. 근데 오늘 하루 동안에 올라온 기사만 해도 이 카드 결제 관련된 게 3개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지금 활발하게 사용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한테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1년 동안 유예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1년 뒤가 됐든지 2년 뒤가 됐든지 우리는 결국 예, 코인을 거래를 할 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방법은요, 우리가 코인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코인을 팔아서 우리가 출금을 할 때 예, 현금화로 원화로 우리가 출금 신청을 할 때 예,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카드를 사용한 다음에 카드값을 내기 위해서 예, 코인을 팔게 된다면 코인을 팔 때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근데 이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세금이랑 별개가 됩니다. 예, 세금 부과가 불가능해져요. 여기는 뭐 실명 인증이나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이런 카드들은요. 예, 선불 카드이기 때문에 예, 선불 해놓고 그냥 쓰면은 세금 없이 현금화를 하지 않아도 예,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크레토닷컴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인가 예, 국내 발급이 멈춰지긴 했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그냥 해외에서 예, 발급 받아가지고요 국내에서 그냥 쓰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기초 상식이거든요. 왜 비트코인으로 카드 결제되는 게 왜 중요하냐, 예,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 예, 이런 거를 볼 때 사용하시면 이거 세금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시면요 이게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싫어할 수 있지만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개인 지급에서 그냥 전송해도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A라는 자동차를 사요. 근데 A라는 자동차가 1비트코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래소 지갑이 아니라 내 개인 지갑에서요 1비트코인을 그냥 그쪽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1비트코인을 보낸 지갑이 한국에서 만든 지갑인지 미국에서 만든 지갑인지 또 누가 만든 지갑인지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에서는 절대 추적이 불가능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네. 이현희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인데요. 여러분 이 기사 보셨죠? 뉴욕 시장 유력 후보가 뉴욕시가 비트코인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6월 24일 날에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에릭 애덤스라는 민주당 의원인데요. 그가 뉴욕시는 비트코인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1년 안에 우리는 전혀 다른 도시를 보게 될 것이다. 뉴욕시는 생명과학,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 드론 그리고 비트코인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뭐죠? 뉴욕시장 유력 후보일 뿐이었죠. 이 사람이 일단은 시장이 돼야지 이런 게 실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런 뉴스가 떴어요. 비트코인 우호적 뉴욕시장 후보 민주당 예비선거에 승리했다. 민주당원이 공화당 의원보다 7대1 정도로 많은 까닭에 애덤스의 당선이 이미 유력하다. 이해하셨어요? 일단 뉴욕은요 비트코인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법안을 만들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읽어드렸던 기사 기억나세요? 뉴욕시에 있는 한 호수가 온천처럼 뜨거워지고 있다. 뜨거워지는 이유가 그 근처에 있는 채굴 기업 때문에 그렇다 했었죠. 그게 뉴욕이에요. 뉴욕. 뉴욕에서도 채굴업이요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아무튼 뉴욕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코리니들이 우리가 돈 벌 수 있도록 앞으로 들어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뉴욕뿐만이 아닙니다. 텍사스에서도요 블록체인 위원회가 10월 8일날 열립니다. 뉴욕만 있냐? 아니다. 텍사스도 있다 라고 하면서요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지방자치 구에서도 이렇게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퍼프즈 이더리움 ETF 이더리움 보유량 6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더리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네, 실제로 곤델막사스에서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등과는 가치 저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 가장 처음으로 생긴 암호화폐죠. 블록체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상당히 느리고요. 그리고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은요, 이 비트코인과 다른 게요, 스마트 컨트랙터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터라는 거는 어떤 계약을 성사하는 거죠. 어떤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상당히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여러분들 사용하는 대부분의 토큰들이라고 하죠. 토큰들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혁신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지금 뉴스들이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8월 4일날 런던에서 하드포크 메인넷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팀 베이코라는 이더리움의 주요 개발자 한 명이요, 하드포크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보통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어때 대부분의 코인들, 이더리움이라는 코인들은요, 운영회가 있어요. 운영회. 근데 운영회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투표를 합니다. 투표 항상. 하드포크를 할 거냐, 뭘 할 거냐, 어떤 개발을 할 거냐 할 때 누군가가 한 명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코인을 가지고 노드를 돌리는 밸리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 노드를 돌리는 밸리데이터들이 투표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 회의를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이 메인넷을 활성화 하드포크로 해서 활성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8월 4일날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아마 요거 전후로 해가지고요 이더리움의 가격이 많이 폭등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2.0으로 이 기존의 POW 채굴에서 POS 스테이킹으로 변환시키는 이런 업데이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이더리움이 200만원 초반대에서 지금 짧은 시간에 30% 이상 펌핑이 나왔죠. 네, 여러분도 못 느끼겠지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30% 정도의 시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화폐 불법 외환거래 석 달가 1.7조 규모로 적발했다라는 게 기사가 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면은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김프를 이용한 불법적인 외환거래거든요. 다시 말해서 김프가 뭐 50% 꼈다고 예상을 합시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이 1억 5천인데 해외에서는 뭐 1억밖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해외에 나가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국내 거래소로 보내서 판매를 하면은 5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유학생 같은 경우는 해외에 해외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외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다음에 국내에서 유학 자금이다 라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많은 돈들을 해외로 전송을 한 다음에 그 전송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요. 비트코인을 산 거를 국내로 보내서 국내에서 다시 판매를 하고 그 돈을 다시 또 해외에 자기 계좌로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M기 인출기를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해외로 그냥 카드 들고 나가요. 해외에 보면 ATM기 있잖아요. 거기서 현금 인출 받습니다. 그 현출 현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국내로 보내서 다시 판매를 하고 또 해외로 나가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해외에 계좌가 있는 사람은 그냥 집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방 안에서 컴퓨터로 사고팔고 되는 거고요. 해외 계좌 없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카드 들고 해외로 나갔다 들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2017년도 18년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홍콩의 ATM기로 뽑아가지고 바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래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김프가 50% 이상 낄 때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홍콩 나가가지고 현금 들고 나가서 거기서 비트코인 사갖고 바로 팔고 차입금으로 홍콩에서 명품 쇼핑하고 뭐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뭐 3번 4번씩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요즘 적발되고 있다라는 거 기사가 떴고요. 네, 그리고 스촨성 쪽에서 바이낸스 로그인 후 공안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촨성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다 금지가 되어 있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이낸스에 로그인을 하는 순간에 바로 공안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만큼 강력하게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에 관해서 현재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이낸스에서 거래 안 해도 돼요. 다들 위챗 통해서 무슨 거래한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위챗에 가면요, 비트코인 뭐 거래하는 이런 비밀방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P2P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은행 계좌 이체 통화 유료화 입금 서비스 일시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 현재 유료화 입금 중단은 글로벌 규제 기관들로부터 바이낸스를 겨냥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요, 계속해서 바이낸스 쪽에 제재가 들어오고 있어요. 관련된 기사 계속 보면요. 근데 이런 제재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바이낸스 CEO가요, 이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워펌핑은 암호화폐 보급과 발전을 자동차 사업에 비유하며 그 과정에서 법률과 지침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강화는 사실 긍정적인 신호다. 성장에는 복잡성과 책임감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뭐 케이맨 제도, 영국, 태국, 싱가포르, 심지어 한국에서도 경고가 들어갔죠.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서 바이낸스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가정일 뿐이고 그거는 되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그 국가별로 국가의 지침에 맞게, 규제에 맞게 자기네들이 맞추면 되거든요. 뭐 규제 맞추는 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뭐가 있어요? 바이낸스는요, 일단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뭘 하면 되죠? 현질하면 돼, 현질. 어떻게 현질하는지 봅시다. 네, 바이낸스 전 이토로 컴플라이언스 총괄 영입을 했습니다. 규제 적격 상품 개발 박차. 이 사람이 영국 컴플라이언스 법 규정 준수를 하는 일을 하던, 총괄을 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요, 자기네들이 하는 이토로 X의 이사 겸 컴플라이언스 총괄을 맡았던 사람한테 자기네들이 맡겼어요. 이 역할을요. 총괄이 임명했어요. 바이낸스는 컴플라이언스 총괄이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전문가를 영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전문가만 영입하는 게 아니에요. 또 들어옵니다. 바이낸스 영국 규제 기관 및 정부 부처 인사 영입 계획. 영국에서 지금 계속 태클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정부 쪽에서, 영국 정부 쪽에서 일하던 인사를 영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의 영국의 브라이언 브룩스와 같이 규제 정통 인사를 영입할 계획을 밝혔다. 이름이 나왔죠. 누구를 영입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낸스는 적극적으로 규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돈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 돈질하는 게 뭐 바이낸스만 돈질해요? 한국에는 누가 있죠? 한국에는 업비트가 있죠. 업비트에서도 어떻게 해요? 금강원 부국장 암호화폐에 업비트로 이직한다. 바이낸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업비트도 똑같습니다. 데려와가지고요, 고객보호 실장으로 취업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이게 쉽게 안 죽어요. 돈 있으면요. 돈 있으면 다 현질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분석을 잠깐 해드리자면요, BTC 기술적 분석으로는요, 적극 우세, 매수, 실제 적극적으로 매수해라라는 시그널이 떴고요. 그리고 크립토 공포 탕협 지수 우리 많이 봤죠. 제가 방송 한창 할 때 지수가 10 아래였거든요. 근데 28까지 극단적인 공포에서 공포로 전환되고 있다. 시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근데 재미로만 보세요. 재미로만. 그리고 7월 7일 코인리스 데일리 선물 차트 분석을 보면요, 여기 이거를 보는 이유가 재밌는 게 항상 저점 자리를 알려줘요. 근데 여기 보니까 32,650달러가 지지 반등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은 요거 기억하시면 됐고요. 그리고 이 36,600달러의 저항 하방에서 거래되는 한,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36,600달러를 넘지 못하면은 33,000에서 3,100달러 여기까지 떨어진,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3,66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38,000달러에서 39,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얘기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하던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원화로 따지면요, 그 자리입니다. 4,400에서 4,500 자리거든요. 롱타겟이요. 3,660달러는 원화로 따지면 4,200만원 정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전부터 떠들고 있는 관점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아자찬. 아무튼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비트코인 오늘 하루에 있었던 뉴스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드린,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린, 설명해드린 뉴스가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 끝!